직선입니다. 그래서 1차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설정했을 때 요 a가 뭘 의미한다? 기울기. b는 뭘 의미한다? y절편을 의미한다. 이때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야기한다. 기울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4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 증가한다는 얘기일까? 4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3 증가한다는 거지. 그 말은 감소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 그래서 x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게 기울기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지난 수업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따라단딴딴. 여기가 x축이고 y축이 있을 때, 자, 직선 하나를 뿅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여기 2,3 정도의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직선이 있고요.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3을 지나는 다음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그래프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우죠? y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뒤에는 누가 올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지나는 점이 명확했죠. x에다 2 넣으면 y값 몇 나와야 돼? 그럼 2 넣으면 3 나오도록 뒤에 숫자 맞춰주면 되겠죠? 몇입니까?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였죠? 어이, 깜짝아, 씨. 이번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고 지나는 두 점을 관찰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4,7이라는 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물어보면, 자, 좌표 평면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려볼 거야. x가 1일 때 y가 3, 요 점 지나고 x가 4일 때 y가 7인 요 두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럼 두 점을 그대로 쭉 자대고 그어버리면 직선 모습이 보일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구할 수 있을까? 자, 방금 물어본 거랑 얘의 차이점. 얘는 기울기가 안 나왔죠? 그럼 기울기가 누군지 내가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가 얼마 증가했죠? y는 얼마 증가했나요? 그럼 기울기는 몇이다? 3분의 4. 이때 이 기울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뭐라고요? 네. 이제 슬슬 두 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가 있고, 혹은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도 있을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봅니다. 뒤에 있는 x좌표에서 앞에 있는 x를 빼면 x의 증가된 양이 나오겠지? 같은 방향으로 뒤에 있는 y값에서 앞에 있는 y값을 빼주시면 y의 증가된 양이 보일 거야. 자,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네. 3분의 4가 기울기입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 가야 되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x-1 잘했죠? x에다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y값 무조건 몇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0 돼서 없어지죠? 그럼 요 뒤에다 누구 붙이면 될까? 3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때 내가 얘를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처럼 표현을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0 만들 수 있는 x값,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와서 없애버릴 거고요. 그럼 그때 남는 y값이 누구야? 뒤에다가 y값을 쏙 붙여주시면 돼. 그래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전개해 보시면 3분의 4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3 붙였으니까 뭐 나오면 되겠니? 3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럼 네가 지금 알던 방법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3분의 4x였어요. 뒤에는 누가 올지 모릅니다. x에다 1 넣으면 3 나와야 되는 거잖아. x에다 1 넣어볼게. 그럼 3이 나오려면 뒤에 누구 붙여주면 될까? 됐죠? x에다 1 넣으면 3분의 4하고 누구 다음에 3 나와? 3분의 5. 3분의 9가 3이니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를 지난 수업 때 문자로까지 보여드리고 끝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난다고 하면 이때 직선 방정식 y는 m x-x1 플러스 y1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별표를 친 이유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건 모르면 답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년에 미분을 공부하시면 이 표현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을 지나는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페이지에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졌을 때 모습 그냥 보입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두 번째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거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 이 y1을 우측으로 넘겨버리면 y는 m x-x1 플러스 y1 되죠. 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y는 꼴로 표현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y는 꼴로 바꿔서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책 없는 사람 넣었어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일단 두 점 지나면 기울기 모르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그냥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4번 보시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쓴다고 나와 있을 거야. 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그때 얘를 가지고서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번까지는 굳이 익히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고 4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건지는 다시 문제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시면 확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뭐 있죠?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학교 버전 바로 가죠. y는 4x 마이너스 3 쓰시면 끝. 자, 두 번째입니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2 기울기 일단 쓰시고 x에다가 3 때려 넣으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자, 얘를 우리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자, 전개해서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요. 이게 2번 답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두 점을 지난다고 했거든. 그럼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몰라요. 그래서 기울기를 좀 구해 볼게요.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를 뺍니다.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빼주시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누군지 알고 이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지난다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서 여기 있는 직선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1,3을 지나든 마이너스 3,5를 지나든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해결을 해 봤습니다. 됐을까요? 괜찮나요? 네, 혹시 좀 빠르거나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연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4번인데, 자,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x절편이 4라는 건 4,0을 지난다는 말일 거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5라는 건 0, 마이너스 5. 다시 말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3번이랑 같은 문제가 돼요. 자, x끼리 뺀값이죠. 앞에 있는 x에서 이번엔 뒤에 있는 x를 빼볼게요. 자, 기울기입니다. x 증가량 4분의 앞에 있는 y에서 뒤에 있는 y를 빼주시면 5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y는 4분의 5x 마이너스 5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랑 결합시켜서 문제를 딱 풀어주시면 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일단 이야기해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 4번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형태인 거야.
그럼 이제 5번하고 6번이 함수가 아니라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7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2,-7이니까 x가 2일 때 y가 -7,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x축이랑 뭐 하다고 했어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하게 다음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봅니다. 뾰로로로롱. 자, 직선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친구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7. 됐죠? y가 -7일 때 끝. 됐습니까?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y는 -7일 마이크. y는 -7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몇 차예요? 이게 1차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모습으로 봤을 땐 직선으로 보이니까 얘도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거야 라는 말인 겁니다. 자, 두 번째죠. 5,4를 지나고 x축이랑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4는 5,4 한 요쯤에 있겠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입니다.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어질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될까? x가 5일 때. 됐나요? x가 5인 점들을 쭉 찍어서 직선 형태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 1차예요? 아니죠. y는 꼴로 표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수한 그림까지 우리는 합쳐서 직선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을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려보시면 딱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6번까지 문제를 봤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갑자기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맞아? 우리 지금 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아, 다시 이런 특수한 그림들까지 합쳐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거 1차 방정식?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단 방정식이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이 뭡니까? 방정식이 뭐니? 등식의 한 종류였죠? 맞아? 맞아? 우리 등식이 두 가지였잖아.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등식. 그때 성립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한다. 맞아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1차일까요? x도 최고차가 1차고 y도 최고차가 1차였으니까 모든 문자가 1차로 써져 있는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여기 x에다 내가 만약 0을 넣어보자. 그럼 y는 몇인 거야? 3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내가 x에다 만약 1을 넣어보자. 그럼 y는 몇인 거야? 8이 되겠지? 그럼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y는 누구 넣으면 돼요? 13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무수히 많은 x와 y의 순서쌍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나는 필요상 정수만 넣었지만 주영이 침 흘리고 자는 거 아니지? 경윤아, 주영이 침 흘리고 자나 좀 봐줘. 괜찮아? 자, 우리가 무수히 많은 x와 y 순서쌍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좌표평면에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3이고요. x가 0일 때 y는 3, 다음 점을 만족할 거고, x가 1일 때는 8, 다음 점을 만족할 거고, 이런 점들을 또도도도도도도 찍으면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직선으로 보이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찍으면 얘는 직선으로 보이니까 이런 애들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요 y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요, 이런 식이 완성될 거예요. y는 5x 플러스 3.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계속 강조하는 건 y가 그냥 넘겨버리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는 0꼴로 쓰면 너 1차 함수 직선을 그냥 방정식 형태로 썼구나 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하면 꼭 는 0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정확한 개념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는 0꼴이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네,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값들,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1차식을 넘겨서 능력꼴로 바꾸면 그냥 1차 방정식인데 여기 만족하는 x, y들의 수서쌍을 쭉 관찰해서 좌표평면에 찍어봤더니 직선이 됐네. 얘는 몇 차 함수? 기울기가 5고 y좌표는 3인 1차 함수였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x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좌표평면에 x가 마이너스 5일 때를 한번 쭉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3, x가 마이너스 5일 때를 쭉 찍으면 이런 직선이 완성이 되겠죠. 자, 우리 눈엔 직선으로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1차는 아니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번 단원에서 다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6번, 세 번째죠. 3번입니다. 6y가 마이너스 2니까요. y는 몇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네,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여기를 그리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 1차는 아니지만 우리 눈에 직선으로 보이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차를 거의 대부분 다 다룰 건데 1차가 아닌 지금처럼 X축과 평행한 그래프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들도 우리가 다룰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잘 주의하고 염두에서 문제를 푸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특강 3번 있습니다. 특강 3번 쭉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이 개념은 지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항등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냈는데 이건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원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이걸 봐야 돼. 근데 원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점 이용해서 적절하게 잘 구한 식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확인 문제 3번 문제 보시면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어떤 점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k 값에 관계없이 x는 항상 누구고 그때 y는 항상 누구가 된대 라는 말이겠지? 그럼 그때 좌표를 구해 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럼 요 k 자리에 누가 오든 항상 0이 나온다는 말이니까요.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고 0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얘도 0이 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써보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도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두 개 뭐 하면 될까요? 연립하면 되겠죠. 자, 연립하면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나올 겁니다. k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x, y 값이 보일 거야. 그게 누구? 문제에서 말하는 항상 지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x, y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죠? 얘도 마찬가지 몇 차예요? 그럼 이거 1차니까 y만 냅두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면 y는 2x 빼기 1이라는 1차 함수 그래프, 다시 말해서 직선을 우리는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아? 얘도 마찬가지. 이거 2y 넘겨서 나눠주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그래프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납득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둘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연립하고 있는 거지. 그럼 1차 함수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겠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럽게 계속 같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듣기만 하지 말고 키티 같은 거 그리지 마시고요. 됐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게 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연립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밑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해서 둘이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거죠. x는 몇이고 2, x가 2라고 했을 때 그럼 y는 몇이고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죠. 위에다 넣습니다. 몇이에요? 3. 그럼 x가 2고 y가 3. 얘가 모름이에 둘이 만나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그게 누군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그래서 점의 좌표는 2,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문제 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뭐 하면 될까?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x-y 플러스 2는 0하고요. x 더하기 3y 빼기 6은 0.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볼게요. 됐죠? 어떻게 해? 자, 연립합니다. 그럼 둘이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이니까요. y는 몇이다? 2. y가 2면 x는 몇이다? 0. 그럼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0,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0,2하고 5,3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기울기 찾아볼게요.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 앞에서 뒤에 거 빼보겠습니다. 5 빼기 0 5분의 y끼리 뺀값 3 빼기 2에서 1이 되겠네. 기울기는 5분의 1이고요 y 절편이네요. x의 0 내면 나오는 y값. 그래서 y는 5분의 1 x 플러스 2. 얘가 문제에서 물어본 첫 번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y는 해서 1차 함수꼴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양변에 5를 곱해서 5y는 x 플러스 10이고요. 넘어가서 x-5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는영꼴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으니까요. 너네가 편하게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4번에 2번 요거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해보고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 좌표 구하시고 4,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원까지 시험 범위였으면 이렇게 안 알려줬을 거야. 이거 푸는 법이 있거든. 근데 그 방법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연립해서 교점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차분하게 구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모습이 보일 거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됐을까요? 됐을까요? 여보세요? 뭐 얘기도 필요해요?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3인 직선을 네가 한번 말해줘 라는 거야. 자, 일단 중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점 1대1 내분점 누구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1대1 내분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x좌표 2개 더해서 2 나눠주시고 y좌표 2개 더해서 2 나눠주시면 그게 중점 1대1 내분점이 될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지. 다음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y는 무조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주의하세요. 부호 반대고요. 지부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패턴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 표준형 볼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3x 빼기 11 이게 답이겠네요. 끝. 됐죠? 넘어가요. 넘어가요. 괜찮아? 넘어가도 돼? 안 돼? 괜찮아? 아니야, 다시? 예. 다시? 네. 이런 얘기 좀. 자, 봅니다. AB를 잇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잠깐만, AB를 2대1로 내분하는데요. A점, B점 얘를 2대1로 내분하는구나. X좌표부터 둘이 더한 값분의 크로스에서 2,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5 3분의 크로스에서 6 크로스하면 빵. 이게 2대1 내분점. 다시 말하면 2대1 내분점은 누구? 마이너스 1,2 얘하고 2,5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기울기 몇입니까? 기울기 여기에서 여기 빼죠. x끼리 뺀 값분의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뺍니다. 몇이에요? 3. 기울기 몇인 거야? 1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2,5를 지난다고 할게. y는
x-2 플러스 5. 전개해 주시면 답이 보이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3. 끝.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요. 자, 3번으로 가봅니다. 대표 문제 3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볼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봐봐. 한 직선 위에, 그러니까 점 세 개가 쪼르륵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A가 있으면 뭐 요런 데 B가 있고 뭐 요런 데 C가 있고. 아, 순서야 뭐 바뀔 수도 있지.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이거거든. 자, 봐봐. A, B 두 점을 이해하는 직선을 내가 딱 그려볼게. B, C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려볼게. A, C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려볼게. 전부 다 똑같지? 네. 맞아? 그럼 다시 말해서 A, B를 지나는 직선이나 B, C를 지나는 직선이나 혹은 C, A를 지나는 직선을 네가 구해봐라 라고 하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건 기울기도 같고 x절편도 같고 y절편도 같고 생긴 것도 같고 다 같이 생겼어 이 말 아니겠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뽑아오면 돼요. 같은 직선이니까 당연히 A, B를 연결한 직선의 이 기울기가 B,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을 거고 같은 거니까 당연히 C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도 같겠죠. 끝. 안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표현인 겁니다.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요. 자, X끼리 뺍니다. A 빼기 3분의 Y끼리 뺍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A 플러스 3. 얘가 B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뺍니다. A 플러스 1분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게요. A 마이너스 5랑 같겠지? 됐죠?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값만 찾아주시면 답이겠네요. 이쪽으로 곱하고요. 이쪽으로 곱해서 식 정리합니다. A 플러스 3, A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3 곱한 거랑 같을 거야. 자, 전개 쭉 해버릴게요. A제곱 4A 플러스 3은 A제곱 8A 플러스 15랑 같은 거고 A제곱은 없어지고 8A 넘어가면 12A고요. 3이 넘어갑니다. 그럼 1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몇이다? 1. 그래서 A 자리에 1이 오면 A, B를 연결한 직선, B, C를 연결한 직선, 그리고 CA를 연결한 직선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끝입니다. 3번 문제. 납득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4번하고 5번 빨리빨리 또 풀어보러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잘 봐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야. 다음과 같이 직선이 나왔습니다. AX 더하기 BY는 C는 0꼴. 됐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봤던 직선, 다시 말하면 1차 함수 그래프식은 Y는 꼴로 써져 있었거든. 그럼 이렇게 딱 쓰면은 X 앞에가 기울기고 뒤에가 Y절편이니까 이 정도 그리는 건 1도 아니었는데 얘는 지금 다 넘겨서 능용꼴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다시 넘기시면 돼요. 자, BY는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양변에 B를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야, 기울기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 누구예요? 마이너스 B분의 C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런 조건 줬죠. 자, A, B 곱한 게 0보다 작대요. 그 말의 의미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A 요 자체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 겁니다.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렸네. 그럼 얘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겠죠? 어머,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야.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뜻이겠네요. 두 번째, BC 곱하면 0보다 크대. 그 말의 의미는 B하고 C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겠지? 그럼 B분의 C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겠습니다. 맞아요? 같은 부호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Y절편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겠네요. 그럼 좌표평면에 네가 직선 하나 딱 그릴 건데 일단 기울기는 양수여야 돼. 기울기는 양수여야 돼. 요렇게.
됐지? 올라가는 형태야 될 거고 이 친구의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런 그림이 아니라 y절편 요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려봅시다. 자, 그렸을 때 얘가 안 지나는 사분면이 있을 거야. 어딜까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은요 이게 안 지나는데요? 계속 연장돼요. 그래서 언젠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안 지나요? 여기 안 지나네.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 안 지나는 그림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자, 5번 갑시다. 뽕뽕뽕뽕.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다음 직선이 있나 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일단 K가 있는 애들 그리고 K가 없는 애들은 0꼴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2xk K가 있죠? 마이너스 3x K가 없고요.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yk 여기는 플러스 4y 그 다음 플러스 k네요. 1 여기는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끝. 자, k 값에 관계없어. 그 말은 얘가 몇이고 0이고 얘도 몇이다 0이다. 그래서 2x-y 플러스 1은 0일 거고요. 마찬가지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더하기 1도 0이라고 할겠네. 짜잔.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4를 곱해서 밑에다가 바로 내려 쓰겠습니다. 8x 빼기 4y 플러스 4는 0. 자, 두 개 더해 주시면 5x 더하기 5는 0이니까요. x는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몇일까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보시면 되겠군. 끝.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직선. 자,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직선의 누구하고 교점하고 누구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참고로 원점은 0,0이니까 딱히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이 두 직선의 교점 구해야 되니까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쓴 다음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y가 없어지겠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x는 1. x가 1이라면 그때 y는 몇일까요? 1 되겠네요.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은 1,1이네. 1,1과 0,0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주세요. 자, 기울기 몇입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이죠? x에다 0 넣으면 y 0 나오죠? 네, 답이네요. y는 x. 끝.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위치관계를 얘기해 볼게. 봐봐, 여러분들 두 직선을 네가 막 그려봐 라고 하면 일단 기본값은 이렇게 그릴걸? 야호! 이렇게. 몇 군데서 만나요? 네,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간혹 가다 좀 스페셜한 경우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요호! 뽕뽕, 뽕뽕. 어떤 경우? 평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직선 하나 그렸다? 내가 또 다른 하나 그리는데 걔가 이렇게 생겼어. 어떤 경우일까? 일치한다고 합니다. 똑같아.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는 평행하는 경우. 얘는 일치하는 경우.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똑같아서 일치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을 구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네들을 구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서로 다릅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어딘가에서 한번 만날 거야. 끝. 됐죠? 그럼 평행하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서로 어떨까? 기울기가 같죠?
그럼 일치하는 경우도 똑같지? 기울기가 같겠지? 그럼 평행하는 경우랑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 평행하는 경우는 기울기만 같아요. x절편도 다르고 y절편도 달라. 대신 기울기만 같아. 그럼 평행할 거야. 그럼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아요. x절편도 같고 y절편도 같고 다 같아. 그럼 똑같은 거니까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는 키워드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서로 달라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서로 기울기만 같고요.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습니다. 다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또 스페셜한 경우가 있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 직선을 딱 그었어. 한 점에서 딱 만나는데 얘네가 뽕뽕 직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직교합니다. 수직으로 교차됩니다. 그래서 직교하는 경우야. 그럼 직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 키워드는 기울기입니다. 자, 일단 써드릴게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직교하는 경우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자, 좌표 평면에 그래프 두 개의 직선 한번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 X축, Y축 기본 모습으로 볼 거야. 자, 봐봐. 내가 직선 하나 그린다.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볼게. 유후. 자, 0,0을 지나요. 얘 기울기 누군지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이렇게. X에다 0 넣으면 Y 0 나와야 돼. Y는 AX. 끝. 됐죠? 그 다음 얘랑 직교하는 직선 하나 그려볼게. 마찬가지 0,0을 지난다고 볼게요. 이렇게. 뿅뿅. 얘 Y는 기울기 누군지 모르니까 BX 이렇게 놓겠습니다. X에 0 넣으면 Y 0 나오니까 당연히 마찬가지 BX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지? 자, 그럼 그때 어렵게 가지 말고 요것만 봐. 여기 X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을 한번 관찰해 볼게.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 점의 좌표 뭐가 되죠? X가 1일 때 Y 값 몇이야? A죠?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 X가 1일 때 Y 값 몇이에요? B가 되겠지? 여기다 1 넣으면 Y 값이잖아. 어딨어? 여기다 1 넣으면 Y 값이. 여기다. 봐봐. 우리 여기 0,0에서 1,a까지 요 길이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얘기 심하지? 맞아요? 네. 마찬가지 0,0에서 여기 1,b까지의 길이도 말할 수 있지. 네.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0,0에서부터 1,a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 길이는요, 루트 b 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요 길이는 몇입니까? 요 길이는 몇이죠? a 빼기 b가 되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잖아. a 빼기 b. 됐지? 그럼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되겠네? 자,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해서 더한 값은 요거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씁니다. a 제곱 플러스 1하고 b 제곱 플러스 1을 더한 값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전개해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자, a제곱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건 a, 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a가 누군데? 얘 기울기. b는 누구야? 얘 기울기죠. 그래서 직교하는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있어.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또 문제 풀러 가볼게요. 대표 문제 1번 바로 갑니다. 자, 보세요.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잘 봐야 돼. x절편입니다. 누가 0일 때? 그럼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점을 지나고 다음 직선이랑 뭐 한다고요? 평행하니까 기울기만 같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기울기가 4.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말해주세요. y는 4x 플러스 1. 됐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져서 y는 무조건 0 나오니까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전개하면 답이겠습니다. 몇이에요? y는 4x 플러스 4. 끝.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하고 뭐라고? 수직이래요. 그럼 일단 이 친구 기울기 누군지 찾아보자. 얘 기울기 누굴까? 그래서 기울기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y 빼고 다 넘겨버려. 자,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그럼 양변에 3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죠? 기울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됐지? 뭐 암산하세요. 웬만하면 이제부터. 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누굴까요? 3이겠네요. 그럼 2번 문제에선 이거구나.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기울기가 몇인? 3인 직선을 말하면 되는 거죠. 바로 씁니다. y는 3x 플러스 2 더하기 1. 전개해서 y는 3x 플러스 7. 끝. 됐어요? 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직선 3개를 그리는데요.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직선 2개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직선 보여요? 두 번째 보여요? 세 번째 보여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번하고 2번 우리 직선 그릴 수 있지? 첫 번째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 그리면 되죠? 두 번째 기울기 음수, y절편 양수 그리면 되지? 아, 그리자 몰랑. 야호. 됐죠? 2개 그렸습니다. 됐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 1번하고 2번은 서로 다른 어떤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됐지? 네. 다시 1번하고 2번은 둘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을 거야.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세 번째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돼. 그럼 세 번째 직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만들어줬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누구랑? 뭐 첫 번째 거랑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안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거랑 이렇게 그려도 안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그럼 첫 번째 직선 기울기 몇이었어요? 그럼 여기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 A 자리에 누가 오면? 2가 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오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겠네요. 끝났죠? 끝났지? 자, 그럼 봐봐. 파란색 세 번째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을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뽀로로로로. 세 번째 직선을 그렸는데 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래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 얘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두 번째 상황,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교차될 때, 뭐 만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직선을 딱 그렸는데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처럼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을 지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을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점 필요하겠지? 그럼 1번하고 2번 둘이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보자고.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만나는 교점 찾기.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놓으시면 될 거고,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이니까 x는 몇? 1. 그때 y는 몇? 3이 되겠죠? 그럼 이 세 번째 3번 직선 y는 ax 플러스 2가 1,3을 지날 때 a 값을 찾아보면 되겠네. x에다 1, y에다 3 넣어서 나오는 값. 뾰병. a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에서 총 몇 가지? 세 가지 a 값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값을 모두 말해주시면 답인 거예요. 끝! 됐어요? 자, 그러면 뒤에 가시면 또 문제가 하나 더 있겠죠? 뒤에 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정도 박아주세요. 빠라라란, 빠라라란, 따라라란.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의 마지막 피날레가 이 문제로 돌아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 3개까지 박아주시고 뒤에 있는 4번 문제 하나 풀고 나면 오늘 해야 될 마지막 얘기까지 쭉 진도가 미뤄져 나가요.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아, 예. 자, 보세요. 자, 문제 봅니다. A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야. 자, 봐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나 봐. A라는 점 1,2가 있나 봐요. 직선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뭘 하냐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거야. 딱 수직으로 내려서 이 발, 이 점을 H라고 하자. 됐죠? 그래서 우린 이 H의 좌표를 구하면 답인 겁니다. 따라오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H 좌표 어떻게 구할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 나와. 자, 첫 번째, 요 점이 A고요. 요 직선을 내가 편의상 L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럼 봐. AH, A에서 H를 연결한 직선하고 문제에서 준 L하고 서로 무슨 관계냐면 수직이죠? 직교합니다. 맞아? 그럼 그 말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정보야. 자, 두 번째 정보입니다. H는 이 점 H, 수선의 발 H는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정보만 갖고 계시면 H 좌표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볼게. H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설정할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A에서부터 H까지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X끼리 뺀값 A 빼기 1분의 Y끼리 뺀값, 이렇게 표현하면 A에서부터 H까지의 기울기야. 자, 직선 L의 기울기는 몇이죠? 바로 보여야 돼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 둘이 곱하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A부터 H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계식. 됐죠?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H는 직선 L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H점에 있는 X와 Y를 직선에 대입해도 등호 성립하겠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A, B의 두 번째 관계식. 그럼 A, B 문자 두 개고 등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A값, B값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해서 A, B 값을 말하시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수선 발의 좌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별표 3개짜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를 가지고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식 정리합니다. 여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B 빼기 2는 곱해서 2A-2랑 같고요. 자, B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2A 빼기 B는 0. 됐죠?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요거 2를 좀 곱합니다. 2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A 플러스 2B는 2. 됐죠? 자,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첫 번째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뒤에다 쓸게요. 4a 빼기 2b는 0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5a는 2가 되니까 a는 몇이다? 5분의 2. 됐죠? a가 5분의 2니까요. b는요. 5분의 4가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 h 좌표는요. 5분의 2, 5분의 4라고 하시면 답이겠네. 그래서 연산 과정은 딱히 어렵지 않아요. 납득이 될까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니요. 4번 문제 풀고서 문제 볼게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쭉쭉 갑니다. 4번 문제.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친구들이 나왔어요. 뭘 구하라고 했죠? 수직 이등분선. 자, 참고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외심이 떠오르셔야 돼요. 외심 좌표는 어떻게 찾아?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입니다. 내심은요?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입니다. 무게중심은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외워놓으시고 물어볼 때마다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A, B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나 봐. 그럼 선분을 내가 그어보지 뭐. 자, 여기가 A점, 여기를 B점 이렇게. 근데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A,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얘를 구해줘 라는 말이겠죠?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자, 끝났어요. A, B의 중점 진할 거야. 맞아? A, B의 중점 좌표는요 1대1 내분점 평균 개념이죠. X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 Y 두 개에서 2로 나누면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수직으로 직교한다는 말은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6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이 AB 기울기죠. 그럼 이 파란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3이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주시면 문제에서 말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끝. Y는 3X 마이너스 3 땅땅땅. 됐죠? 아, 왜? 미쳤다. 자, 보세요. 지난 수업 때, 자,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우후후후. 요거 재면 돼요. 미친놈이죠? 멀리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항상 최단거리만을 얘기합니다. 야! 됐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두 점 말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라고 했을 때 대충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 거리 재면 될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 최단거리를 재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내린 다음 이 수선의 발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야. 받아들여? 이 그림이 방금 봤던 요 앞에 문제였죠. 그래서 별표 박은 겁니다. 자, 그럼 요 한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거리는요, 이렇게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쓰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직선을 x, y 상수는 0꼴로 쓴 다음에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 나죠? 그거 분해 분해. 자, 이 점의 x좌표, 점의 y좌표가 있을 거야. 이 x좌표를 직선의 x에다 대입하시고
요 y좌표를 직선의 y에 대입하신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분자에다 놓으시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결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직교하는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은 -1이고요. 그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울기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b제곱 됐죠? 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돼. 거리의 개념이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거든. 됐죠? 자, 그럼 이거 증명 과정 한번 보여드리고서 오늘 거의 수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여기서 내린 요 수선의 발해좌표를 내가 편의상 x2, y2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네가 구하고 싶은 이 거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냥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요렇게. 자, 요거 구하면 답이야. 근데 우리가 얘를 못 구하는 이유는 수선의 발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럼 이 수선의 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얘네 둘이 서로 직교하고 있죠? 그럼 이 둘의 기울기의 곱은 -1일 겁니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관계를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겠지? 그럼 두 번째,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자, 보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바꾸세요. by는 -ax 빼기 c. 그래서 y는 -b분의 ax 빼기 b분의 c. 얘가 기울기죠. 그래서 여기에 -b분의 a를 곱해주시면 -1이 나올 겁니다. 수직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부호 일단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얘를 여기로 곱해줄게. 그래서 y2 빼기 y1, 여기에 b분의 a를 곱한 값이 x2 빼기 x1이 되는 거야. 그 양변에 a를 나눠줍니다. 그럼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왔죠? 자, 이 둘이 같은 거니까요, 몇으로 같은지 모르니까 k로 같다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시면 y2 빼기 y1은 bk가 되고요,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시면 x2 빼기 x1은 ak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잘 봐주세요. x2 빼기 x1은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친구입니다. 얘가 x2 빼기 x1, 얘를 ak라고 바꿀 수 있대. 얘는 bk라고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요, 루트 안에서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k제곱 앞으로 묶으면 절대값 k로 나오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절대값이라고 쓴 이유는 이겁니다. 루트 안에 k제곱이 있어.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꿀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처럼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난 누구만 알면 되냐면 k만 알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건 둘이 수직이라는 정보였죠? 내가 안 쓴 정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야? 이 점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등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다 씁니다. ax2 더하기 by2 플러스 c가 0이죠. 근데 우리는 x2, y2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y2는 bk 플러스 y1이고요. x2는 ak 플러스 x1이라고 바꿀 수 있으며 얘네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ak 플러스 x1, bk 플러스 y1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요. 전개합니다. a제곱 k 더하기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구나. 자, 여기 k가 있는 친구들만 모아놓고요,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는요, 마이너스 ax1, by1, c가 될 거고,
고로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미쳐버리겠네. AX1, BY1, C가 되겠죠. 아유, 다 했다. 이 N병 끝. 그럼 결론. K 자리에 넣어봅시다. 절대값 안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아니니까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냥 쓸게.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한 거죠. 자, 요 친구 얘 제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씩 약분할 수 있겠네. 약분해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가 나오겠네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의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외우지 마, 쓰지 마, 제발. 그냥 난 보여준 거야. 왜? 나는 분명히 유도했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너무 힘들었네요. 끝. 그래서 다시, 야,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모르겠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에 대입하고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서 분자 쓰면 되겠지 뭘. 끝. 됐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사실 증명하는 과정이 여유가 좀 있으면 너네한테 직접 시키기도 해요. 보여드린 다음. 여기서 뭐 항등식 표현도 나오고 절대값 표현하는 것도 나오고 되게 유의미한 관계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요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보시면 개념 1에 있죠? 네.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외워주시고 만약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내가 이과 쪽이나 혹은 공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주시고 문제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서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바로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뿅. 자, 공식 바로 적용하는 거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1,4라는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꼭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볼게. A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1. B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C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X1 자리에는 1이 있고 Y1 자리에는 4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공식 바로 적용합니다. 루트 A제곱 B제곱 더한 값분의 절대값 AX1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요렇게 BY1 이렇게 넣는 거야. 그거에 절대값 쓰시면 돼요. 1 빼기 12 플러스 1 됐죠? 루트 10분의 몇이냐? 10이네요. 얘는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해서 끝. 답이에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럼 0,0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하면 이번엔 빨리 좀 볼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0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5가 남겠죠? 끝. 루트 20입니다. 2 루트 5분의 5. 그럼 루트 5 약분하면 2분의 루트 5. 이게 두 번째 답인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공식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증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사실상 매너로 보여드린 거거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 잘 외워서 문제 푸는 것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수업 때죠.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직선까지 해서 여러분들 유제 문제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여기죠? 211페이지. 여기까지 유제 문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난 수업 때 여러분들 피드백 못했던 그 2차 문제들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피드백 한 다음에 다음 수업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직선 관련된 문제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을 거야.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시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 정확하게 잘 읽으신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 진행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